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경찰서 청소년보호계 학교전담경찰관 박성수 경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연한 이 박경희는 2009년부터 12년 동안 과학수사를 했고요. 현장 감식을 전문으로 혈흔 형태, 법영상 분석까지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베트남까지 가서 현지 경찰관들에게 과학수사 기법을 가르치고 오기도 했습니다. 현지 분들 반응이 좀 어땠나요? 손을 댔을 만한 곳에 이제 형광분말을 붓으로 사사삭 발라주면 그 눈에 보이지 않던 잠재 지문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걸 본 베트남 현지 경찰들이 박수 갈채를 보내면서 원더풀 코리아, 엄지척을 외치면서 이렇게 환호했죠. 제대로 통했네요. 엄지척 나왔으면 뭐 끝난 거죠.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잡아내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예. 그러면 오늘 사건은 박경희 님이 과학수사팀에 계셨을 때 사건인 거죠? 제가 과학수사팀에 합류하고 처음으로 출동한 살인사건 현장이었는데요. 범인의 주장을 깨트릴 증거들을 이미 찾았는데도 범인은 끝까지 헛소리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사건이죠? 추석 명절을 일주일 앞둔 2009년 9월 26일 토요일 새벽 5시 33분. 112에 다급히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옆집에 사는 자매가 방 안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죽어 있다고 했습니다. 신고자는 어쩌다가 그 새벽에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겁니까? 신고자는 자매와 같은 맨 위층인 4층에 살고 있던 집주인이었는데요.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어떤 남자가 계단을 급히 막 뛰어내려가더랍니다. 옆집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요. 순간 본능적으로 그 남성을 뒤쫓아서 1층으로 내려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했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현장을 보고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어떤 남자가 그 남자가 범인인 것 같은데요. 도망간 남자를 보긴 봤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대요? 뒤를 쫓았던 상황이라서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요. 키가 작은 젊은 남성이었고 위아래로 금정 옷에 금정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현관으로 들어서면 바로 작은 주방이 있고 중문 너머 한 칸짜리 방이 있었는데요. 방 한가운데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고인 상태로 여성 2명이 같은 방향 쪽으로 나란히 쓰러져 있고 하반신 위에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불을 꼭 덮어놓더라고. 이불은 범인이 덮은 건가 본데. 도대체 얼마나 공격을 당했길래. 그리고 이 피해자의 상태는 좀 어땠나요? 상의는 각각 반팔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하의는 굉장히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잠옷처럼 보였고요. 상의의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습니다. 옷을 들춰보니 배와 가슴, 허리 곳곳에 예리한 흉기에 찔린 듯 상처가 많았는데요. 얼핏 10군데는 넘게 찔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이고, 그렇게나 많이요. 그러니까. 칼에 찔려서 옷에 구멍이 났나 본데. 자고 있는 자매를 공격했을까요? 아마도 잠에서 깼던 모양입니다. 그 방 곳곳에 벽면에 비산혈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피해 다니는 자매를 쫓아다니면서 찔렀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범인의 흔적은 뭐가 남았나요? 시신을 덮고 있던 이불과 시신 옆 바닥에 깔려있던 매트 위에서 동일한 혈흔 족적이 발견되었고요. 방안 곳곳에서도 일부 찍힌 혈흔 족적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은 범인이 신발을 신고 방 안까지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범행 후에도 신발을 신은 채 계속 돌아다녔을 테고요. 그런 정황으로 봐서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방 안에 들어와서 미리 피해자하고 대화를 나누었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침입하자마자 바로 범행을 저질렀다. 근데 지금 범인은 한 명이고 피해자는 자매라고 했잖아요. 2명인데
2대1의 상황으로서 한 사람은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도망치지도 못하고 둘 다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을까요? 범인이 흉기를 이용해서 먼저 제압을 할 경우에 피해자들의 관계가 자매다 보니까 서로를 지키고자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흉기도 범인이 챙겨갔어요.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주방 싱크대가 활짝 열려 있어서 열어봤더니 칼이 한 자루도 없더라고요. 범인이 피해자들 집안에 있던 부엌칼로 공격하고 가져간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집 안에 있던 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야, 그러면은 살인이 목적이 아니었던 건가? 자매의 머리맡에 대여섯 개의 가방들이 흐트러져 있었는데요. 내용물이 쏟아져 나와 있고 지갑이 없어졌고요. 서랍장도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빌라 1층 주차장을 살피던 과수팀이 혈흔이 묻은 카메라 박스와 카메라 그리고 출입문 열쇠 2개를 찾아냈는데 그 열쇠가 자매 집 열쇠였습니다. 아, 이거 뭐야? 카메라를 박스채 들고 가다가 이게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분리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왜 버리고 갔을까? 열쇠는 또 왜 버리고? 아마도 문을 잠그려고 이 열쇠를 챙긴 것 같은데 지금 돌발 변수가 생겼잖아요. 갑자기 옆집에서 누군가 나오는 기척을 듣고 놀라서 문을 잠그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돈 될 만한 게 카메라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예상치 못하게 쫓기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버리지 않았을까. 다 들고 달아나기에는 너무 급한 상황이다. 부검 결과는요? 피해자 모두 사인은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실혈사로 확인됐고요. 언니는 자창이 무려 24군데, 동생은 26군데나 확인됩니다. 두 사람 모두 손과 팔에 방어운도 다수 있었는데요. 언니의 방어운이 더 많은 걸로 봐서는 언니가 끝까지 범인을 막아서지 않았을까 추정했습니다. 야, 자매가 모두 50번이 넘게 찔렸어요. 이건 말이 되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언니의 방언이 더 많았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 언니가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원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50번이나 찔렸으면 누군가가 비명소리 질렀을 때 들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집주인은 전혀 몰랐다고 하고요.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 새벽에 쿵쿵거리는 발소리하고 여자가 우는 듯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시간이 몇 시쯤인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 근데 대체 범인은 그 새벽에 어떻게 이 집에 들어간 걸까요? 그러니까요. 자매랑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은 그 새벽에 열어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사건에서도 보면 둘이나 세 명이 같이 사는 이런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 서로를 믿으니까 오히려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열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정 짓고 수사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 자매한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언니는 26살, 동생은 이제 21살이었고요. 언니가 갓 성인이 되고 동생이 고등학생일 때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데다가 아버지가 1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언니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26, 21살이요.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그 언니는 대학을 포기하고 동생 학비 때문에 문구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동생은 졸업을 1년 앞둔 간호학과 학생이었는데 바로 직전 학기에 A학점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에도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간 걸로 확인이 됐고요.
언니는 동생 뒷바라지에 열심히 그러니까. 살고 또 동생도 열심히 학교 다닌 것 같은데 야, 이런 불쌍한 자매들한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누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누구야? 자매가 살던 집 초인종에서 동생의 남자친구 지문이 나와서 알리바이를 확인했지만 범행 정황은 전혀 없었는데요. 늦은 밤이면 남자친구가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인들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 했고요. 야, 그러면은 지금 면식범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 나이에 뭐 살인까지 일어날 만한 원한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집에 돈이 엄청 많아갖고 또 돈을 노리고 왔을 리도 없고 원룸에 이 자매가 사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CCTV는 없었던 거예요? 근처에 없었습니다. 범행이 벌어진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짜리 건물이었고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서 큰 도로로 나와야 도로 CCTV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디로 도주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CCTV가 없었구나. 참 안타깝다. 아, 대체 어디로 도주한 거지? 근데 집에 일단은 혈흔 족적이 있었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이게 좀 찍혀 있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계단부터 족적이 없었는데요. 현관문 안쪽 바닥에 수건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닦은 것 같았는데 아마도 신발바닥을 닦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이었습니다. 네. 범인이 자매 집 현관으로 들어선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후 범인의 발자국이 아주 가깝고도 먼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4층이라고 그랬지? 저기가 자매가 살던 집인가 보네. 저 옆 건물 아니에요? 옆 건물이잖아. 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옆 건물이네. 아. 자매가 살던 빌라 옆 건물 옥상 슬라브 지붕 위에 자매 집 쪽을 향해 먼지 족적이 나옵니다. 두 빌라 사이가 210cm 정도였는데 이 똑같은 족적이 자매가 살던 빌라 옥상에서도 확인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동일한 족적이었고요. 난간을 짚고 슬라브 지붕 위로 넘어가서 자매가 사는 건물로. 야, 그래도 이게 2m 10cm면 거리가 꽤 있는데 저기를 건너뛴 거네요, 지금. 이상한 건 당시 옥상문이 잠겨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옥상문이 지금 잠겨 있으면 건너도 뛰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저 창으로 타고 들어갔다는 거야?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냥 봐도 2m 10cm면 이게 꽤 먼데.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건물 모서리 쪽으로 창문이 두 군데 있었는데요. 방 쪽에 있던 창문은 잠겨 있었는데 베란다 쪽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옥상에서 창문으로 내려왔을 수 있다? 저기도 어떻게 내려와? 떨어지면 죽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자매 집에 침입할 이유가 뭐야? 그 이유는 잡아서 들어봐야죠. 바로 신원이 확인이 됩니다. 범인이 옆 건물 옥상 슬라브 지붕으로 넘어갈 때 난간을 손으로 잡은 게 지문으로 나옵니다. 아, 지문이 나왔어요? 누구였는데요? 자매가 사는 빌라 그 맞은편 주택에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던 22세 남성이었습니다. 뭐야? 이웃 주민이 저렇게 무차별하게 살인했다는 거예요? 바로 잡았습니까? 휴대전화까지 끊어놓고 주소지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강도 상해 등 전과만 무려 9범인데다가 야, 이미 수배된 상태였고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것까지 확인됩니다. 아니 22살인데 전과 구범이에요? 참나. 몇 살 때부터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교도소만 계속 들락날락했겠네. 그래서 어떻게 잡았어요? 용의자와 평소 가장 많이 통화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차로 데려다주는 일을 하다가 며칠 전에 다른 서에 잡혔던 상황이었는데요. 잡히기 직전까지 용의자와 같이 있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친구까지 범죄자였던 거네. 결국 용의자가 이 남성에게 메신저로 지금 내가 청주에 있는데 택시 타고 갈 돈이 없다고 연락을 해와서 대전으로 유인을 해서 잡습니다. 대체 왜 그랬답니까? 현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아주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왜 했을까?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보려고 가고 술은 먹고 들어갔어.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한번 있을 뻔했었어요. 손끝 하나 안 건드렸어.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손끝 하나 안 걸렸다니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이게? 뭐야? 야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 50군데를 넘게 찔렀는데 저렇게 태연하게 손끝 하나 안 건드렸어요? 이게 뭐야? 자기 욕망은 채우지 못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 전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전에도 자매 집에 들어가 봤다는 건가 아니면 무슨 얘기야? 무슨 X야? 맞습니다. 4, 5개월 전에 새벽 3, 4시쯤 게임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집 앞에서 자매 중에 언니를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라며 인사를 건넨 그 후로 몇 번 더 마주치면서 친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아니 범인 주장대로 뭐 좀 친해졌다고 칩시다. 근데 왜 자매를 살해를 해? 그러니까. 친해졌는데. 이유가 없잖아. 그날도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누웠는데 갑자기 언니가 생각나더랍니다. 배를 몇 번 눌렀고 언니가 문을 열어줬다고 했고요. 왜 밤늦게 돌아다니냐는 말에 화가 나서 주방에 있는 칼을 들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언니를 찔렀다. 어느 순간 여성 2명의 비명이 들리더라.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명령을 하려고 그래도 좀 성의 있게 해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어. 야, 이거 참 진짜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니 배를 눌렀는데 왜 최윤정의 지문이 안 찍혔대요? 아니 일단은 안에서 신발 족적이 나왔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친한 사이면 신발을 벗고 들어갔겠죠. 그렇지. 열어줬으면은. 응. 문을 열어줬다는 것부터 거짓말이죠. 그리고 무슨 면박이에요? 그 새벽에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이유가 면박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옥상은 왜 넘어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살해한 후에 침대에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강도로 위장을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카메라 박스에 칼이랑 지갑이랑 챙겨놓고 옆 건물로 가서 옥상을 뛰어넘어 왔다. 그리고 옥상 출입문으로 내려와 지갑이랑 칼까지 모두 챙겨서 다시 계단으로 내려온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이 무슨 아니 그러니까 이 옥상으로 침입한 흔적을 남기면 강도로 위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아 그냥 싹 다 변명인데 이거 뭐 말이 돼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그러네.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다 이거. 그렇죠. 이 범인이 뭐라고 했냐면 언니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쳐서 그때부터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자매를 찔렀다고 주장했는데 들킬 위험이 있음에도 강도로 위장하려고 재침입을 시도했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까지 쳤다고요?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치 이웃분들은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렸다. 네. 쿵쿵댔다. 네.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우발적이고 심신미약이고 뭐 여러 가지. 공부 좀 했나 보지. 아니 정말 구범인데. 아, 그러네. 맞네. 아, 게다가
정말 황당한 건 얼마 전에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가 대화할 때마다 반말을 해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그 집 언니가 자신에게 훈계한 게 기분 나빴고 순간 무시당한 것 같아서 그래서 자매를 죽였다는 말을 합니다. 야, 무시가 살해 동기가 되니? 이게, 아이씨. 채팅했던 여자랑 있었던 일 때문에 자매한테 분풀이를 했다고 자기가. 분명히 나쁜 쪽이 딴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냥 범인의 주장일 뿐이지 분명히 목적은 있었을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는지도 물었는데 그냥 얘기하려고 간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친해져서 집에도 가본 적 있다고 했지만 연락처도 몰랐고 서로 통화한 기록도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망을 피해 도망 다니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게임을 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인데 집에 들렸다고? 사람을 살인해놓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번 나왔어요. 이 당구도 여기에서. 치고. 유흥 즐기러 가고. 여행도 가고.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죄값은 얼마 받았습니까?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야, 너무 잔인하게 살인했어 자매를. 아, 뭔 날벼락이 말도 안 되는. 즐겨봐 이 채널.